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포크아트 할 시간입니다.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하고 포크아트를 하게 됐네요. 오늘 할 것은요, 유아 캠퍼스 F용 1호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풍경화를 좀 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풍경화에서 뭘 그릴 거냐면 들꽃이 피어 있는데 거기에 수선화가 피어 있는 모습을 그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물칠을 해주세요. 이미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감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색감이 옅어지면서 좀 신비스러운 그런 색감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그런 것도 가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본인들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색감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밑칠을 할 때 이렇게 큰 붓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림이 섬세하지는 않지만 대범해지죠, 그림이. 이렇게. 그리고 시간 절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을 한 붓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 붓을 사용하는 게 그림의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그림 그리면서 붓의 크기에 따라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붓도 사용하시고 작은 붓도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붓을 사용해 주시면 재밌죠. 또 그리는 사람도 재밌습니다. 그려서 이렇게 닦아내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 색이 아주 멋있게 배합이 됩니다. 이렇게 둥근 붓으로 이런 둥근 붓을 사용해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림은 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막 어떤 작품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리면은 부담스러워서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손이 가는 대로 좀 유치해도 손이 가는 대로 그리시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물론 남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뭐 미대에 가는 그런 학생들은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비교를 해보고, 아, 쟤는 어떤 부분을 참 잘 그렸구나. 아, 나도 저렇게 잘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 좋죠.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른들이 취미로 그리면서 비교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각자의 개성대로 그리시면 되지. 그 비교해서 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민들레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은 수선화이고 민들레는 조연이죠, 조연. 그냥 이 붓은 제가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그리고 수선화를 이렇게 보면 땅하고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름이 편한 것은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똑같이 안 그려도 된다는 거 그런 되거든요. 자, 민들레를 조금 말린 다음에 납작 붓으로 이제 반반씩 화이트하고 옐로우색을 섞어서 좀 더 민들레 꽃 모양을 만들어 주면 돼요. 아까 옐로우색으로 밑칠 내지는 꽃 모양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포크하트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주면 돼요. 우리가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포인트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민들레 꽃 모양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히 몇 군데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옆 부분들은 수선화를 그려도 민들레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그려주는 게 좋죠.
들어오는 거예요. 오렌지 색감하고 같이 색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화이트가 돋보이고 있거든요. 명암이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밝음과 어두운 부분. 그래야 캔버스 그림에서는 그림처럼 보이거든요. 으로 그림을 한다 하더라도 명암 표시가 없으면은 그림에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말랐으면은 여기 이런 데가 거짓 말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수서나 그리기를 들어갈게요. 여기는 아직 좀 덜 말랐는데 좀 조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거짓 말른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죠. 반원을 그려준다 그랬죠. 이렇게 반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색드색하고 옐로우색하고 오렌지색을 짜놨거든요. 그 세 가지를 다 이용해 가지고 이파리를 그리려고 해요. 이파리는 4개 내지는 5개를 그려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옐로우 그린색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색이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색을 바꿔서 해주시면 괜찮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꽃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도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한 방향으로만 꽃이 다 있다 그러면 그림에 생동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해 두시고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리는 게 좋죠. 자, 또 꽃잎을 그렸는데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를 옐로우색하고 화이트색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나쁠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로 뻗느냐에 따라서 꽃의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저도 이거 그릴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꽃잎을 어디에다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서 그려줄까. 걸쳐서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원을 그려주시고요. 자, 요거는 요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꽃잎이 다 안 보여도 괜찮다고 했어요. 수채화에서, 아니 수채화가 아니라 그림에서는 포크아트는 물건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은 그리다 만 것 같지만 유아 캠퍼스에 그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그려줘야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그림에 있어서 생동감을 오히려 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입장과 입장을 어떻게 했어요? 가렸습니다. 이걸로 가렸습니다. 이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진하게 이렇게. 자, 이제 3개를 했어요. 꽃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리는데 좀 지저분하거든요. 속 안에 수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 있어요. 아, 꽃이 밑으로 내려가 있구나, 뭐 옆으로 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색감의 수술을 그릴 때는 화이트하고 옐로우를 같이 섞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수술을 그리니까 그린색, 아주 진한 그린색에다가 화이트 내지는 옐로우색을 섞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도자기 같은 그런 데 그리면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빨리 줄기가 표현이 되는데요. 밑으로 돼 있으니까 줄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져야지 돼요. 그린색을 섞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반씩. 그래서 수선화는 란초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잎 자체가 되게 화려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는 한 번밖에 그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선화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민들레는 조연적으로 그냥 그리셔도 돼요. 동화식으로 그리셔도 되고 뭐 꼭 민들레처럼 안 그려도 됩니다. 수선화가 중요한 거지 민들레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수선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좀 조정 좀 해볼게요. 어떤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손 가는 대로 분위기 타서 물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편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프리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입니다. 이 수수라빼기 포크아트 형식으로 그린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내 맘대로입니다. 내 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포크아트 그림으로 그리는 게 초보자 여러분들한테도 작품성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작품성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딱 봐가지고 어느 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고 어머 초보 같아, 어머 얘 이거는 이상하다, 너무 유치해,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십니다. 어머 분위기 있어, 어머 어떻게 이런 색감을 냈어, 뭐 이런 식으로, 어머 수선화가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 수채화 배우는 노력으로 포크아트는 더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내가 그거만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요런 것들은 내 맘대로 그리면 됩니다. 분위기 잡는 거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봄, 화려한 봄이라서 화려한 색감으로 화려하게 수선화 및 조연이지만 그냥 민들레를 그려보았습니다. 오늘 포크아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육이 포크아트는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